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장입니다. 예. 자, 이제 갑작스러운 인선에 어제부터 이제 앵커가 사라진 프로그램도 있고 편성이 예, 삭제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 이런 대대적인 인사 개편에 지금 KBS 내부도 술렁일 것 같은데 본부장님 지금 KBS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박민 사장이 이제 취임한 지가요, 예. 오늘 이제 이틀째 됐는데, 음. 내부 분위기가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요 프로그램과 뉴스 진행자 교체가 이제 주를 이으면서 이게 비상식적인 과정, 그리고 음. 위협적 요소들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현장의 제작진들의 분노가 지금 음. 매우 높은 상태고요. 음. 저희 그 언론노조 KBS 본부뿐만 아니라 사내 다른 노동조합 그리고 기자협회나 PD협회처럼 이 직능 단체에서도 잇따라서 이와 관련한 비판 성명을 지금 게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그 지금 예, 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군지 알겠고요. TV에 나오고 있으니까. 예, 예. 여기서 밀려나신 분들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대기 발령입니까? 어떤 상태로 지금 있는지가. 집단적으로 이제 인사들이 좀 많이 낮거든요. 이제 직원들 인사 부분도 예. 부장급까지는 음. 많이 낮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예요. 어떤 뭐 송신소라든지 저희 수신료국 같은 곳에 이렇게 대거 이제 과거 체제에서 간부를 했던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 이 사람들이 지금 저희 본사에도 지금 인력 수요가 상당히 지금 뭐 부족한 열악한 상황들도 많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보낸 곳이 이미 정원을 다 오버한 곳에 음. 그 보낸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약간의 징계성 인사로밖에 저희 조합에서는 볼 수 없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당 노동행위 이런 것들 지금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지금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제대로 그냥 일하고 있는 분을 또 송신소로 보내버렸다. 근데 이제 그렇죠. 예, 예. 예, 이번 또 인사 개편 놀라운 게 속도가 매우 빠른데 이를테면 이제 예. 진행자가 교체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KBS 9시 뉴스 앵커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이제 시청자를 만난 분인데 마지막 인사 그렇습니다. 정도는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정기 개편 방식으로 할 수 있었을 때 왜 이렇게 속도를 냈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지금 뭐 한 입사 20년 정도 됐는데 제 예, 기억에 이런 MC 교체, 이런 개편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뉴스9도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예, 지난 금요일 뉴스 광장 같은 경우가 아주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하, 이게 당시 이제 박민 사장이 제가도 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예, 용산에서. 예, 근데 이게 차기 보도국의 주요 보직자로 이른바 이제 그 우리 지라시라고 하죠. 예, 그 이름이 오르내리던 인사가 그 뉴스 광장 담당 그 간부에게 다음 주 되면 이제 앵커가 교체될 텐데 예, 인사 정도는 하고 내려와야 하지 않겠냐. 음, 이런 취지의 이제 말을 전달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앵커가 금요일 뉴스 광장에서 마지막 이제 페어웰 그 인사를 드리고 예, 근데 인사가 월요일 안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월요일에 또 대체 인사가 들어가서 방송을 메우고 또 아하, 화요일부터 또 정규 인사가 나면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좀 음, 위법적인 요소들이 곳곳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 제가 이런 것들 차곡차곡 모아서 법률 대응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 그 교수님? 어떤 분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박민 사장 이분은 이제 그냥 오신 거고, 근데 이분이 예. 오시기 전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어떤 단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식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인사청문 준비단이라는 것들이 꾸려져서 아마 그 사장 청문회를 준비를 하는 것이었고요. 예, 네.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도 박민 사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이 나왔고요. 지금 방금 주신 그 질문이 똑같이 나왔고 본인은 본부장급 인사와 직속 부서 정도의 인사만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본부장들한테 이 책임을 좀 미루는 그 발언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결국에 사장은 최고 의사 결정권자이지 않습니까? 그 의사 결정권자가 막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다 챙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결국에는 이 판에 대한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데 아니 그럼 자기가 안 했으면 이런 위법적 요소들 있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런 인사들 바로 잡으면 되죠. 음.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박 사장이 후보자 인사 청문회 때 이제 주진우 예, 라이브 등 편향 방송 조치하겠다. 또 이제 예, KBS 최강 시사에 또 뭐 예, 김규화 기자가 이제 어떤 청문회에서 예, 이름이 예,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그분들도 바로 이렇게 이제 MC 자리에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KBS 내부에서 이제 이번 조치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제 PD들도 굉장히 당황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뭐 당황의 수준과 논란의 수준이 아니고요. 예, 주진우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거든요. 예, 이게
그 하차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라디오 센터장 내정자, 예. 사실 KBS 인사의 내정이라는 말도 있지도 않습니다. 아하. 인사라는 게 사실 뭐 1분 전에도 바뀌면 그게 바뀐 인사인 거지 내정이라는 건 있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 센터장 발령이 나기도 전에 결국은 이제 센터장으로 발령 난 자가 발령이 나기도 전에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진우 MC의 하차를 종용을 했단 말이죠. 제작진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니까 본인이 뭐 내가 내일이면 될 건데 뭐 사규 따라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운운한 것들은 방송법 4조를 전면 이거 위배하는 것이거든요. 방송법 4조에 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 자격으로 그런 하차를 종용을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위법적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주진우 라이브 같은 경우는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불방 상태입니다. 불방 상태. 불방이다. 이게 대체 방송이 지금 특집 형태로 이제 방송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방송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편성하거나 이제 폐지할 때 내부의 어떤 편성 제작 회의라는 걸 거쳐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이런 절차를 지금 전혀 거치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무적 방송이 돼버린 거예요. 무적 방송.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위법적 요소들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다 모아서 이 법률적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9시 뉴스 이제 새 앵커 박정범 기자가 새 앵커가 됐는데 오프닝에서 이런 말을 했네요.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흔들었던 정파성 논란을 극복하고 앞으로 공영성을 최우선 가치로 해서 신뢰를 회복하게 노력하겠다라는 건데 예. 이 입장이 KBS 기자들의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 공영방송 KBS의 메인 뉴스 앵커가 그 새로 바뀐 오프닝에서 예. 한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미 이사회 뭐 많은 언론 보도에서도 났지만 사장 선임 과정에서 박민 사장은 이게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이 오명을 이미 좀 덮어 써버렸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정황들이 좀 많이 드러났고요. 예. 그럼 가장 큰 정파성의 문제 아닙니까?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라는 그 오명 자체가 그 정파성의 가장 핵심인데 그런 사장이 지금 이렇게 위법적인 상황들 막 편성 규약 방송법까지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인사로 된 앵커가 그런 뭐 멘트를 이렇게 하겠다는 정파성을 운운할 저는 자격이 없다고 보고요. 매우 어제 메인 뉴스의 앵커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못된 짓 다 하는 언론 노조 그 좌파라 그랬나 아무튼 민주당의 천병 중에 천병이라고 들어가면 확 뜯어 고쳐 놓겠다고 공언하신 바 있는데 실제로 노조에 대해서도 뭔가 지금 조치가 들어가고 있나 아니면 아직 노조까지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나요? 저희가 그 노조가 이제 여러 개 있는 건 아마 잘 아실 테고요. 네. 저희가 이제 산별노조인 언론노조 소속인데 거의 뭐 직원 절반 정도 이상의 이제 조합원들이 소속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한 가지 달라진 점은요. 저는 박민 사장 어제 취임식 행사장에서 먼발치에서 첫 조를 했거든요. 조섭 대표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박민 사장이 가는 곳곳에 저희 그 경비 인력들이 이제 인적 장벽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아예 접근 자체를 지금 이제 차단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직원이지만 직원들이 KBS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11월 30일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자 본부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러한 그 방통위원장의 탄핵 조치, 일각에서는 또 이게 재추진하는 것이 좀 무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요. 이미 그 전부터 모든 언론 장악의 시계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맞춰져 왔다고 규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전부터 진행됐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위법적 여지들이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통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이게 위원회라고 명명 붙이고 그 가치를 부여한 그 자체가 이게 말 그대로 독임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2인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 법 자체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있습니까? 모두 방송 관련된 해체시키고 분리시키고 새롭게 뭔가를 미래지향적이고 이전 제시 같은 것들은 전혀 없이 저희는 그래서 이게 언론 탄압이라고 보고요. 그에 대해서 좀 응당한
뭐 탄핵을 통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좀 물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탄핵 추진해야 된다. 언론 노조 차원에서는 향후에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지 궁금한데요. 네, 이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 노조 차원에서도요. 저희가 지금 아마 내일부터 또 국회 앞에서 아마 이제 조금 농성을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 핵심은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3법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좀 행사하지 않고 이번에 좀 제대로 좀 법을 완성시켜 달라는 취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아마 그런 농성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군요. 예.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성원 언론노조 KBS 본부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